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왜 안전인가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안전 한국의 모습 순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50여 년 전, 즉 6.25가 끝난부터 그때에 비해서 360배가 증가한 27,000달러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무역 1조 달러, 그다음에 선진국의 지표인 2050 클럽에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치에서 보듯이 그동안 대한민국은 쉼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어서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은 경제 수준에 걸맞게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29,000여 명으로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고 이런 포르투갈의 3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안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을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많은 대형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다시 되짚어봐야 할 사고들이 그런 것입니다. 대형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유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비해서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둘째는 형식적인 점검 등 안전점검이 부실했으며, 셋째는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들이 책임의식 부재 등 안전교육과 문화가 미흡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신고와 구조 전문 인력은 등 여러 가지 안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출범과 주요 성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 국민안전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사람들은 국민안전처가 세월의 사고로 생긴 부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이든지 조직이든지 국가든지 그 태생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생각해가지고는 앞으로의 발전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국민안전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안전처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여망을 안고 2014년 11월 출범을 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를 출범을 계기로 종전 육상에서의 사회재난 그리고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대형 해상사고와 특수재난 업무를 국민안전처로 일원함으로써 재난안전을 총괄 조정을 하도록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 출범 직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재정비해서 재난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신설하고 정부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안전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서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긴급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서 국무위원이 지휘하는 부처에 최초로 안전감찰 제도를 신설했고 재난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또 기관 권고를 통해서
재난안전관리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에는 재난관리 총괄 조정 기능 강화와 안전관리 개선 체계 구축, 그리고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실천운동 확산 등의 주요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이행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거는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국민안전처 직원들에게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국민안전처 직원들조차 국민들에게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단정을 해버리면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해서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가 국민안전처 어떠한 공문에도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시면 저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을 전역을 대접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출범 1년차인 2015년 작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정비하고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과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여 재난안전 총괄 조정 기틀을 확립하고 모든 타인 내에 현장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의 안전체계 정비와 함께 민간과 협업을 강화해서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와 안전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치상으로 안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그리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가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개인 소방 장비 보유를 100%, 노화율을 제로화하였고 2017년 말까지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장비의 노후화율도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안전신고를 통한 안전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께서 참여도가 높아지고 또 저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여러 가지 안전신고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분야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 분야입니다. 실질적인 안전점을 통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한 올해 국가안전 대진단은 위험시설물이나 안전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시며 안전대진단을 안전산업과 연계되도록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도 대형사고, 가능성이 큰 시설물에 대해서 표본점검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장관이 직접 시기별, 테마별로 현장을 찾아가서 재난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안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솥의 세 다리라는 뜻의 삼족 정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솥은 세 다리가 120도를 이루고 있을 때 가장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도 같은 이치로 정부와 국민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칠 때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생활 속의 위험 요인들을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인터넷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을
개발해서 작년 2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 안전신문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신문을 통한 신고 처리 건수가 14만여 건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이니 법칙, 즉 1대 29대 300법칙에 적용을 해보면 약 450여 건의 대형 사고를 예방한 셈이 됩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특히 올해 8월 이후에 출시되는 삼성이나 LG 휴대폰에는 안전신문과 앱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도록 MOU를 맺었습니다. 해서 더 쉽게 국민들께서 안전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안전대진단이 안전산업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3대 축의 하나인 지자체는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과 현장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통해서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와 모든 시군구의 안전 수준을 사무 비교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분야별 사고 발생 현황을 지도상에 표시해서 국민들이 위험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질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통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데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면서 무의식중에 숨을 쉬듯이 그렇게 안전을 느끼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의 기간인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우리 국민안전처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정 공포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국민들에게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참고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뼈대라고 한다면 이번 5월달에 제정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사람에 비유하면 근육과 같은 것으로 비로소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뼈와 근육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말까지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재난안전 환경 특성을 반영한 안전체험 시설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나라에 크고 작은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안전체험관을 광역시도 지역별로 또 그다음에 대형, 중형 이렇게 하고 또 바닷가 또 인천 울산같이 확단되어 있는 화학 관련한 그런 체험관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모델을 갖다가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의 안전체험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분야입니다. 먼저 위기관리 매뉴얼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제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매뉴얼이 5,301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고 또 논문과 같이
소실수기로 돼 있어서 현장에서 작동되기는 저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각 기관별로 한번을 해서 현장에서 즉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행동 절차로 통시로 만들어서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338개의 기관이 이 메뉴를 완성해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한테 자꾸 어떤 분들은 매뉴얼이 언제 완성이 되냐고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 한 재난과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며 재난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이 매뉴얼도 완성되지 않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매뉴얼을 갖다 누구한테 언제 완성되냐고 물어보는 것이 저는 좀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재난의 여건이라든지 조건들이 자꾸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매뉴얼이 한 번 해가지고 완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뉴얼 체크해 주시고 저들도 매뉴얼을 그때 사고 날 때마다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위주로 그리고 재난 유형별로 저희 지휘부 그다음에 재난대응부서가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 또 개인이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표준 행동 절차 위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선된 재난 매뉴얼과 행동 수칙 등으로 등을 기반으로 해서 훈련을 상시 실시하고 있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을 확대해서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난 팩터를 분석을 해서 위험 징후를 사전에 예측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제각각되어 있고 기관별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여 개의 이 신고 전화를 재난사항은 119, 범죄 신고는 112,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민원 상담은 110으로 단순화해서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10월 달이 되면은 이 제도는 바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될 겁니다. 물론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담 전화번호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병행해서. 또한 지금까지는 현재는 119나 112로 이렇게 전화를 신고를 하시면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이제 완성이 돼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면은 신고와 접수 그리고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또 반복 신고 없이 즉각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설사 그것이 재난 전화 저걸로 119로 하더라도 범죄를 119로 하더라도 또 재난을 112로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저들한테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또 이쪽 해라 저쪽 해라 하는 그런 불편함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분야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첨단 IT를 활용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65일 깨어있는 상황실 구축해서 재난상황 접수 즉시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서 피해 최소를 위한 조치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재난상황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안전처 상황실은 대한민국의 군사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황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상황실은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재작년 11월 19일부터 지금 오늘 아침까지 단 하루도 설날, 추석, 토요일, 일요일 없이 평일날은 8시 반, 휴일날은 9시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장관인 동안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또한 기존 상황 관제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서 국가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재난 상황은 물론 국가 핵심 기반 시설 운영 정보와 군사적 지원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민안전처 상황실에서는 물론 제한된 사람만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영공에서 뜨고 있는 모든 비행기, 군용기를 포함한 항공기, 그다음에 바다에 떠 있는 모든 해군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저들은 이것을 갖다 확인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재난 현장 대응
표준 모델도 확립을 하였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소방과 해경이 긴 구조를 총괄하고 골든타임 내에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습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통합지원본부가 돼서 수습과 복구를 총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주민이 조기에 상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육상과 해상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특수구조대를 7개로 확충하고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특수구조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함정 같은 특수장비는 연체적으로 보강을 하는 한편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인력을 우선적으로 현장에 배치를 하고 보강도 훈련을 통해서 장비나 함정들이 부족한 것을 보강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대응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난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재난 대응 기관들이 현재는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정선, 강릉에 시범 사업을 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확산 사업을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재난통신 인프라가 좀 약한 9개 시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은 서울시와 경기도, 그 다음에 광역시를 갖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한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 자원도 재난 발생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복구 분야입니다. 재난구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현재는 자연재난만 구호를 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재난까지 복구 지원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꿨고, 재난구호 시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복구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서관, 주유소, 그리고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재난취약시설 배상 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등 재난보험 운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지만은 여러분들께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안전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안전한국의 모습으로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서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안전신고와 훈련 참여 그리고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을 통해서 국민 스스로가 안전지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우주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 재난관리에 적용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활용되는 유니쿼터스 세이프티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상당히 높은 수로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과 함께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극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